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연결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스페인 출신의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거취가 FC 바르셀로나에 잔류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4월 23일에 카탈루냐의 유력한 종합 일간지 아라에서 공신력이 높은 매체에서 차비 감독에 대해 한국 대표팀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루 뒤인 4월 24일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바르셀로나의 회장단과 차비 감독이 직접 협상한 결과 기존 계약인 2025년 여름까지 바르셀로나에 잔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2025년까지 계약돼 있던 상황을 지난 1월 달에 올 시즌의 부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조기에 종료하고 올 여름에 팀을 떠나겠다라고 발표했던 바가 있는데요. 최근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의 개선을 이끌어냈고, 또한 지난 주말 레알 마드리드와 엘 클라시코에서 패배했지만 역시 경기력 면에서 팀의 사기적 측면에서 분위기 측면에서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잔류 분위기로 선회된 것입니다. 한편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잔류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서 직접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자원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 도메넥 토렌트 스페인 출신 감독 역시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수석 코치직과 연결되면서 사실상 한국 행타진이 없던 일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유럽 현지의 최신 보도와 더불어서 5월에 확정할 예정인 한국 축구대표팀의 정식 감독 선임 최신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유력 신문,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 기반 문도 데포르티보 스포르트,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그리고 스페인 매체 렐레보 등 수많은 매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이제 바르셀로나의 사무실에서 라파 유스테 바르셀로나 스포츠 부회장, 그리고 조안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 등이 차비 감독과 함께 미팅하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이 현장에서 라파 유스테 부회장이 차비 감독은 프로젝트를 끝내기를 원한다, 그에게는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시즌까지 차비 감독이 남기로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아직 구단의 공식 보도자료나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현지 시간으로 4월 24일 밤 늦은 시간에 미팅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한 부분, 부회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차비 감독의 거취가 확정이 된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차비 감독이 한국 대표팀과 연결된 것은 그냥 찌라시나 낭설이 아니라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 최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아라, 이 신문에서 차비 감독의 거취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차비 감독에게는 다른 제안들도 있다. 유럽의 클럽들, 아약스, AC 밀란,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팀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도 차비 감독에게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 대표팀도 차비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라가 직접 확인했다. 본지에서 직접 확인했다라고 컨펌한 내용, 믿을 만한 소스를 통해서 취재해서 확보했다. 기본적으로 이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언론들은 차비 감독이나 차비의 에이전트나 차비의 측근들과도 밀도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비 감독 쪽으로 왔던 제안들과 연락들을 모두 수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많은 스페인 출신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진과 연결되고 있고 한국 대표팀 감독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비 감독이 정말 올 시즌을 마치고 나서 바르셀로나를 떠날 거라면 5월에 바르셀로나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떠나는 게 확정이 된다면 다른 클럽 팀은 안 가도 한국 대표팀을 잠시 맡으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자신의 감독 커리어를 재정비할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것이거든요. 결코 이제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바르셀로나 회장단과 차비 감독 간의 최종 협상 결과 차비 감독식의 요구 조건을 바르셀로나 회장단도 수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차비 감독이 한국 대표팀과 연결된 것이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차비 감독은 이미 아시아 무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인연이 있어요. 카타르 클럽 알사드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고 감독으로 시작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경험을 했고, 또 무엇보다 알사드에서 남태희, 정우영이라는 한국 선수들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중용하고 또 막역하게 지내면서 함께 뛰었던 기억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축구에 대한 호감과 또 존중심이 한국 대표팀 감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언제나 차비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성공, 그리고 본인의 애정은 본인의 친정팀이자 고향팀인 바르셀로나에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남는 상황이 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가운데 문도 데포르티보의 세부 보도 내용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비 감독이 올 시즌에는 무관으로 시즌을 마치게 된 상황이 되면서 본인이 떠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이게 반전된 것은 최근에 선수들이 차비 감독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고 팀 분위기가 개선됐고 무엇보다 올 시즌에 1군에 데뷔시킨 라민 야말뿐만 아니라 페르민이라든지 쿠바르시 같은 미드필더, 센터백 유망주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선수들을 1군 팀에 잘 안착시키면서 바르셀로나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에 특히 차비 감독과 함께 라리가 우승과 스페르코파 우승을 해냈잖아요. 올 시즌에 잠깐 주춤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진통을 겪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대한 기대감과 또 비전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차비 감독이 떠날 경우에 그 대안으로 선임해야 될 감독들이 조금 명확하고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확신을 또 바르셀로나 회장단에서 갖지 못한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바르셀로나 부임을 원하고 있는 한지 플릭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독일 대표팀에서 좀 최악의 시간을 보내면서 감독으로서의 평판이 떨어지기도 했고 투헬 감독과도 연결이 됐었지만 투헬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였던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과 뭐 선수단과의 갈등 같은 부분들은 리스크로 떠올랐고 나겔스만 감독도 언급이 됐지만 나겔스만 감독은 독일 대표팀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그 외의 감독들도 리버풀이나 또한 바이에른 뮌헨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땅히 차비 감독을 내보냈을 때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없는 데다가 다른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바르셀로나 2군 팀의 라파 마르케스, 전 바르셀로나 수비수 출신의 이제 멕시코 레전드죠. 이 라파 마르케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럴 거면 차비를 이렇게 일찍 내보내는 것보다는 차비와 함께 한 시즌을 더 보내면서 그 후위를 도모하는 게 어떻겠느냐, 혹은 차비가 다시 한번 부활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차비 감독이 이제 바르셀로나 출신으로서 카탈루냐 사람으로서 카탈루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인물이고 바르셀로나에 필요한 우승도 지난 시즌에 해냈으니까 올 시즌에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즌을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2025년까지로 한 시즌만 기존의 계약을 더 이제 유지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연장 계약을 하진 않은 거거든요. 둘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이 1년이 조금의 더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차비 감독이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기가 됐었어요. 스페인의 유력 라디오 매체인 락 우노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식의 가장 정통한 기자로 알려진 제라르드 로메로가 본인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차비 감독에 대해서는 바르셀로나 이사회가 신뢰하지만 차비 감독이 자신의 수석 코치로 선임해 두고 있는 자신의 친형 오스카 에르난데스 코치에 대해서는 수석 코치의 변경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지컬 코치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선수단의 몸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전술 전략적인 조언에 있어서 조금 더 베테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차비 감독에게 바르셀로나 이사회에서 당신이 잔류하면서 코칭 스태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된 인물이 바로 현재는 무직 상태인 도메넥 토렌트 전 갈라타사라의 감독인데요. 도메넥 토렌트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2군 팀을 맡았을 때부터 수석 코치로 함께 하면서 바르셀로나 1군 팀, 바이에른 뮌헨 1군 팀, 맨시티 1군 팀까지 함께 수석 코치로 계속 동행을 하다가 이젠 자신만의 감독의 길을 걷고자 뉴욕시티로 갔다가 갈라타사라의 감독으로 부임하는 등 감독 경력을 좀 해봤는데 여기서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무직 상태가 된 현 시점에 한국 대표팀 감독 측에 지원을 한 사실이 알려졌죠. 도메넥 토렌트 감독은 다른 대표팀이라든지 다른 유럽 클럽팀의 감독 내지 코치직의 제안을 두루 받고 있는데 본인이 가장 원하는 그 최우선 목표가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한 사실들이 스포츠 한국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진 것에 이어 풋볼리스트를 비롯해서 다른 국내 매체들, 유력 매체들도 현재 한국인으로서 이 토렌트 감독을 대리하고 있는 에이전시로부터 정보와 인터뷰 내용을 제공받아서 확인을 해줬거든요. 다만 토렌트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강하게 원하고는 있지만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본인이 감독으로 이끌었던 플라멩고라든지 갈라타사라이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토렌트 감독보다 더 믿을 만한 감독이 우선순위에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토렌트 감독도 계속해서 뭐 한국 대표팀의 자리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면담은 이미 진행을 했는데 그 면담 결과 토렌트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에 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을 본인도 조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 역시 이제 바르셀로나의 코치직이라든지 다른 일자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토렌트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정식 감독으로 유력한 순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사실 대한축구협회는 예산상의
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국인 감독을 애초에 선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시작 단계부터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그 순간부터 1순위로 꼽혔던 홍명보 울산 HD 감독은 여전히 후보 리스트에 있는데요. 이제는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한 정말 중요한 일정들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바로 어제죠. 4월 24일 저녁에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1차전 홈경기 1대0 승리를 통해서 AFC 포인트를 통해 2025년 미국에서 32개 팀으로 확대 개편된 역대 가장 화려한 피파 클럽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낸 울산 HD거든요. 이 성과를 이뤄낸 홍명보 감독이 울산 HD에 정말 수백억의 참가금과 정말 상금을 안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내년 여름에 열리게 된 이 경기뿐 아니라 올 시즌 끝나지 않았던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1차전의 승리를 지키지 못하고 2차전 초반 30분 만에 3골을 내줬어요. 그 뒤에 2골을 쫓아가면서 1, 2차전 합계 3대3을 만들고 승부차기로 넘어갔는데 아쉽게도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면서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AFC 챔피언스리그 대회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는 올 시즌 잔여 K리그 일정에만 신경을 쓰면 되고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에게는 클럽 월드컵이라는 정말 큰 무대를 울산과 함께하고 싶은 의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대표팀 역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이자 본인이 또 의지를 갖고 있는 자리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사실 홍명보 감독이 2025년 여름에 있을 울산 HD의 피파 클럽 월드컵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력해 보이고 그것이 실리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여론상으로나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의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유력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감독은 황선홍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인데요. 일단은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얻어내야만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 대표팀 감독직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중요했던 것은 일단 조별리그를 3전 전승 무실점으로 마치면서 8강에 올랐다는 겁니다. 특히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던 일본과의 한일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도 1대0 승리를 거둬내면서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아쉽다는 평가가 있지만 결과를 또 한 번 냈다는 점에 있어서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어 또 한 번 감독으로서 이제 승부타적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한국 올림픽 대표팀이 올림픽 본선에 나가느냐예요. 바로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금요일 새벽에 열릴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 결과에 따라서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정식 감독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겠는데요. 인도네시아를 잡고 4강에 올라간다면 최소한 대륙간 플레이오프 진출권까지 얻게 되고 4강에서 승리해서 결승에 올라간다면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파리 올림픽의 본선 진출까지 이뤄낸다면 죽음의 조를 통과해서 쉽지 않은 여정을 통과해낸다면 황선홍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4강에 오를 경우에는 이번 대회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사우디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승자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 넘어서서 비록 우승을 못하는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 성과만으로도 충분히 대표팀 감독 후보에 오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번 파리 올림픽 예선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통해서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더 많이 보여준 인물은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조별리그 최약체로 꼽혔는데 호주를 꺾고 요르단까지 4대1로 크게 꺾으면서 8강에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한국, 조국과의 8강전에서 만약 승리하면서 한국의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좌절시키며 인도네시아를 올림픽 본선으로 이끈다면 신태용 감독만한 아시아의 감독은 없다. 그렇다면 한국인인 신태용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만약 인도네시아를 파리올림픽 본선에 진출시킬 경우에는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도 갑자기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한국에 오는 것보다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파리올림픽도 치르고 또 인도네시아와 함께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면서 더 대단한 도전에 나서는 것이 본인에게도 명분상으로나 인도네시아 축구와의 지금까지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유력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실제로 지금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신태용 감독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가능하다면 10년 연장 계약을 맺자, 가능하다면 종신 계약을 맺자 이런 반응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신태용 감독이 5월 달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지금의 흐름이라면, 지금의 상황이라면 재계약이 유력시되고 거액의 재계약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계약을 마다하면서 만약 한국 대표팀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월드컵을 맡길 감독으로 제안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신태용 감독도 깊은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황선홍 감독이라는 후보까지 있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을 인도네시아에서 빼오는 상황을 협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8강전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진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결국 외국인 감독으로서 현재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여전히 전 모로코, 전 사우디, 현 프랑스 여자대표팀 감독인 프랑스 출신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인데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현재 후보군 리스트에서 르나르 감독을 외국인 감독 중에는 1순위로 꼽고 있고 직접 미팅까지 가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미팅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또 프랑스 축구협회와의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한국인이라면 황선홍, 외국인이라면 르나르 이 두 감독으로 압축이 되어 있고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여부와 그 과정에서의 경기력 평가가 따라야 하고 르나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세부 조건과 프랑스 축구협회 측과 합류 시점 정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황선홍 감독의 상황이겠죠. 한국 시간으로 4월 26일 금요일 새벽 2시 30분에 열릴 인도네시아와 2024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 이 경기 결과를 통해서 한국 축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과연 한국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본선에 무사히 진출하면서 세계 최초의 10회 연속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을 이룰 수 있을지 황선홍 감독은 다시금 자신의 감독 커리어에서 큰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한국 축구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